절기상 대안이지만 한낮 영상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도내 전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청년들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물론 아르바이트까지 씨가 마르다 보니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이동산 수목원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입식이 금지되다 보니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안이지만 낮부터 한파가 물러나고 영상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난꽃부터 한결 발걸음이 가벼워진 시민들의 모습까지 안정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농업기술원 온실 안에 형형색색의 난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난의 여왕이라 불리는 카틀레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호접란까지 겨울철에 만난 반가운 손님입니다. 저온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돼야 꽃을 피우는 호접란은 지난 11월부터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18도에서 20도 되는 온도를 2달 정도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을철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을철에 저온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겨울철에 꽃을 피는. 농협 하나로마트엔 꽃 특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판로를 잃게 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 단 5,000원의 착한 가격으로 농민도 돕고 각양각색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 보니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애기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으로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이었지만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한낮 영상의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청주 6도, 제천 7도 등 대한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포근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되게 엄청 추웠거든요. 이거 코트 절대 못 입었거든요. 근데 많이 풀려가지고 되게 돌아다니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차에 시동도 안 걸리고 그 정도로 추웠는데 오늘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청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도내 전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코로나는 청년 일자리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취업 한파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씨가 말라 청년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에 온 대학생 신정헌 씨는 방학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에 필요한 돈이 급한데 구직 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카페나 학원 등의 일자리는 씨가 말랐고 택배나 배달 등 체력과 시간 소모가 많은 일자리뿐입니다. 카페, 영화관, 그렇게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장님들이 본인이 직접 하시는 느낌이었고 구하는 곳부터 보면은 힘든 일들 있잖아요. 택배나 술집 이런 곳 위주로 지금. 얼어붙은 기업들의 채용도 대학생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인턴십과 각종 자격증 시험 등 스펙 쌓을 기회가 크게 줄면서 취직을 못한 취업 재수생이 올해 몰려 구직 경쟁이 더 치열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올해 졸업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초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스펙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문직이나 공무원 시험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이민지 씨는 문화예술계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보며 공무원 준비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경력직인 분들도 많이 무급 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진로를 다 바꾸는데 아마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오랫동안 유지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만 6천 명 줄어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신규 채용은 물론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위축시키면서 대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 붕괴되며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는데요. 충청북도는 이보다 2년 앞선 2018년 이미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군별로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부운군 회인면 중심가입니다. 1,700여 명이 거주하는 이곳 회인면에서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1년 전에도 출생아 수는 2명에 그쳤고 그 사이 72명이 사망하며 인구는 해마다 수십 명씩 줄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더 안 하는 거지. 뭐가 없어요? 젊은 분들이 여기서 뭐 하고 살겠어요. 할 일이 없는데. 출생이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농촌 지역이 더욱 심각합니다. 부운과 옥천, 영동은 이미 1990년대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고 괴산과 단양은 2000년, 북부권인 충주와 제천, 음성도 2015년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진천구는 지난해 말 기준 출생아 수가 단 한 명이 많습니다. 충북 전체 통계로는 지난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첫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지난해보다 2년이 빠릅니다. 자연적인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그 충격을 좀 서서히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난해 말 기준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과 울산, 제주 6곳뿐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청북도가 20년 동안 무료로 개방해온 청주 미동산 수목원을 올해부터 유료화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과 관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900여 종 70만 그루의 산림자원을 보유한 청주 미동산 수목원은 한 해 평균 30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충청북도가 서비스 향상과 유지비 마련을 명목으로 개장 20년 만에 입장료 징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을 부과하고 30인 이상 단체와 도민은 500원씩 할인해줄 계획입니다. 연간 2억 원가량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금강수목원은 면적이 더 크고 다양한 시설을 갖췄지만 충남 도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 입장료도 성인 기준 1,500원으로 충북보다 1,000원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미동산 수목원 입장이 유료화되면 기존 이용객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례안을 심사할 충북 도의원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투자를 통해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적절치 않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는 당초 계획했던 공청회를 코로나19 우려로 생략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입장객 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징수에 반대한다는 비율이 찬성보다 3배 많았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미동산 수목원 입장료 관련 조례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전국 최대 과수화상병 피해 지역인 충북 지역 과수농가에 반년 만에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꼬박 3년 동안은 입식이 금지된 데다 마땅한 대체 작물도 없어 농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소태면의 사과 농장. 하지만 너른 들판엔 단 한 그루의 사과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현재까지 매몰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 모두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사과 농사를 위해 지난해 새로 지은 창고 안에는 농기계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농기계마저 판매나 대여조차 할 수 없어 처분할 길도 막막합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보상금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3년 동안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기주작물 심지 말라는데 평생 25년 동안 사과 농사만 졌는데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뭔 작물을 심어야 될지 아직 지금 막막합니다. 심정은. 지난해 5월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제천, 음성, 진천 등 인근 4개 시군 506개 농가 281헥타르의 과수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전국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331헥타르 가운데 무려 85%를 충북이 차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621억 원 가운데 460억 원이 반년이 지나서야 도내 피해 농가에 전달됐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과수 농가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보상금이야 평생 근무하는데 20개월치 퇴직금 준다고 나가라는 그러한 방식의 지금 보상금밖에 안 되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우울증에도 도달한 사람도 있어요. 보상금 지급은 마무리됐지만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한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주시와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간 법적 다툼에서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주시는 영업 중인 라이트월드에 대해 강제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충주시가 개장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자 라이트월드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라이트월드가 펼친 논리는 충주시가 단순한 허가권자를 넘어 동업자 관계였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 최대 10%까지 입장 수익을 충주시에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고 개장과 관련한 홍보 업무도 충주시가 대리 수행했다는 겁니다. 라이트월드 측은 재판에서 충주시의 투자 약정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돼 사용 승인에 대한 허가나 취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2억 원을 넘었던 체납 임대료와 라이트월드 안에서 벌어졌던 불법 전대 등 충주시의 임대 계약 해지 처분과 그 배경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1심 선고 때보다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라이트월드 내 시설물의 강제 철거와 무술공원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까지 집행할 방침입니다. 자체적으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원상 복구비로 예치하고 있는 6억 3천만 원을 활용해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개장 3년도 채 되지 않아 막대한 시설물들이 모두 철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 측은 대법원 상고는 물론 충주시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며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각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음성 소망병원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4명이 확진됐습니다. 증평에서는 김포시 확진자의 가족인 4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목요일 이후 충북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숨은 감염자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음성군에서만 5번째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18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생극면의 산란계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가금 농가 6곳에서 사육하는 14만 7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10km 내 농가 5곳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일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청주를 비롯해 충북 중남부 지역 7개 시군의 체불임금은 5,200명에 272억 원 규모로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민원 현장의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22일자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과장의 김철문, 안보수사과장 정경호, 자치경찰 실무추진팀장 김기영, 청주상당서장 박봉규, 청주청원서장 이우범, 영동서장의 변재철, 괴산서장 백석현, 보은서장 이종길, 옥천서장 안창익, 진천서장 이두호 총경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와 최영준 변호사가 응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24개 조직위원장을 지난 이틀간 공모했고 충북에서는 청주 서원구에 이들 2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충북에서는 당초 청주 서원 최연호, 흥덕 정우택, 중부 3군 경대수 등 3명이 당무감사에서 교체 권고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원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제나 증평군 도안면 플라스틱 펠릿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1시간 만인 밤 늦게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어제 불로 공장동과 부속 건물, 기계 설비와 펠릿 완제품 등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품이 타면서 발생한 검은 연기는 북서풍을 타고 길쭉한 띠를 이루며 직선 거리로 60km 떨어진 옥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제천 시내 귀금속 상점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달아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목에 걸고 그대로 도망친 10대 2명을 제천 고속터미널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